자, 오늘은 곱셈 공식 전체 유도하고요. 설명하는 날입니다. 시작해보죠. 고등수학이요. 식을 변형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그걸 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에서는 계속 답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답 찾으려고 애쓰면 안 되고 식을 변형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을 싹 다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꼭 여러 번 복습하셔서 이걸 자기 거로 만들면 고등학교 수학이 수월해질 겁니다. 해보죠. 첫 번째. 식을 변형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복잡한 식이 제시되면 그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죠? 간단한 식으로, 미안합니다. 간단한 식으로 변형하면 그게 고등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 복잡한 식이 뭡니까?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차수가 높은 애를 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짜리를 1차짜리 두 개로 만드는 걸 무슨 분해한다고 합니까?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사실은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수가 많아요. 항수는 알고 있죠, 그렇죠? 더하기로 빼기로 연결된 각각의 문자와 숫자가 곱해지는 애를 이제 항이라고 하는데, 그 항수를 낮추는 거예요.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수, 이런 놈이 있는데, 사실은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놈인 거니까 처리하는 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찌됐건 개수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목적은 차수하고요, 항수 여기에 좀 줄이는데 목적을 좀 두려고 합니다.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이따 곱셈 공식 하면서 할 거고,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3의 x 마이너스 슈발이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 식을 변형하잖아요. 3의 x는 몇이죠? 슈발이 됩니다. 그래서 x는 9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얘를 보세요. 뭐죠? 식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봐요. 얘도 뭐죠? 빨리. 식이잖아요. 물론 방정식인 거죠. 얘는 뭐죠? 답이에요? 식이에요? 빨리 대답해봐요. 뭐죠?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수를 지금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성질이라는 걸 배우면 그건 식을 변형하는데 사용한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질을 보면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가지고 뭘 변형하자? 뭐를 변형하자? 식을 변형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나중에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복잡한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고등수학의 목적인데, 차수는 낮춰야 돼요. 항수는 줄여야 되고 개수는 깔끔하게 뭔가 정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얘는 너무 쉬워서 내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얘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로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 얘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안 되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럼 고등수학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칙 꼭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성질을 가지고 식을 변형한다고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잠깐 보세요. 자, 지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거의 곱셈 공식이 제법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다 해볼 거니까 선생 나 이거 아는데 이러지 말고 하면서 식을 변형하는 원칙을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외울 게 좀 줄지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처음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애들이 수학에 질리는 이유가 곱셈 공식 딱 보자마자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자꾸 힘든 건데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여러 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 번 복습해 보세요. 완전히 구구단이 될 때까지. 잔소리 끝. 첫 번째. 곱셈 공식의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본 공식은요. 이미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거고요. 우리 분배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 그리고 뭐 결합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배하고 교환하고 결합합시다 하는 것도 왜 배운 거죠? 식의 변형을 위해서 처리합시다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식 변형하는 원칙은 복잡한 놈을 간단하게, 당연히 우리한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1번부터 살펴보죠. 거기 가로로 돼 있네요. 그럼 얘는 내가 바꿀게요. 얘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나요? 1번부터 해보죠. 아, 1번은요, A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 이거 뭐 아는 건데, 맞아요. 나도 아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하기 싫다고. 그러나, 기초부터 천천히.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봐요. 뭘 보냐고요? 가만히 봐요. 뒤에다가 A 곱하고, 뒤에다 뭐 곱하세요? A 곱하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A 플러스 B에다가 A 곱하고 A 곱하니까, 얘가 A가 두 번 곱해졌어요. 이것도 해야 돼요. A, B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게 무슨 법칙인 거지? 분배 법칙 하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두 번째 가시죠.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된 놈이 있는데 우린 얘를 똑같은 게 두 개 곱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선생님 일단요. 기다려봐요. 읽어야 돼요. 가리고 봐요. 뒤에다 뭐 곱한다고? 뒤에다 A 곱한다고. 가리고 봐요. 뒤에다 뭐 곱한다고? B 곱한다고. 그리고 더하기인 거니까 한 칸 밀려서 더해야 BA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위에 걸 한번 더 써요. A제곱 플러스 AB인데 뒤에다가 B를 곱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다 B를 곱해봐요. 그러면 BA인데 교환한 거죠 뭐. 그러면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 더 하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2지요? 선생 2지 뭐. 맞아요. 왜 2지요? 얘하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2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는 얘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뜻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왜 한 칸 밀렸지? 선생 얘하고 얘 같으니까 한 칸 밀렸지 뭐. 맞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냥 참고예요. 가능하면 식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면 세로 배열해 버릇 하세요. 꼭 세로 배열해 버릇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칸 어떻게 하는 거죠? 밀려요. 됐습니까? 한 칸 밀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로 배열해서 한 칸 밀려서 처리하는데 왜 한 칸 밀리죠? 뭘 맞춰주려고? 이거 차수를 맞춰주려고. 이해되세요? A에 대한 뭐 1차, B에 대한 1차, 2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차수를 세로 배열해서 뭐 일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가능하면 무슨 배열해? 세로 배열해요. 우리가 아주 복잡한 식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웠던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복잡한 식은 세로 배열합니다. 2번, 3번에 마이너스를 따로 안 빼놨죠? 맞아요? 1번이 이게 아니네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뭐 방법이 없네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해봐요. 다음엔 번호 좀 정확하게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완전 제곱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도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요거 좀 지워요. 칸을 좀 알차게 씁시다. 이번엔 a-b, a-b 되게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 좀 느껴져요. 아주 자세히 할 테니까요. 나는 내 몫을 열심히 할게요. 꼭 자네들 몫을 열심히 하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꼭 다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럼 얘 확인해 보면 얘를 읽어봐요. 뒤에다 뭘 곱해요? 빨리 뒤에다 a를 곱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다 b를 곱하는데 이러면 마이너스가 문제예요. 나 빨간색 싫어한다고 얘기했나요? 그죠?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방정식에서 또는 다항식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틀리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입니다. 마이너스 3점입니다.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뒤에다가 a를 곱하래요. 근데 마이너스 달려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이 b가요. 읽어보세요. 뒤에 부호를 다 바꾸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뒤에 부호를 다 어떻게 한다고? 다 바꿔요. 그러니까 b를 곱하고 부호 바꾸세요. 한 번 더. b를 곱하고 부호 바꾸세요. 가리고 봐. 이렇게 지우고. b를 곱하고 부호 바꾸세요. 빨리 b를 곱하고 부호 바꾸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칸 밀렸으니까 이게 a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ab의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된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빨간색. 마이너스는 함정이더라. 어떤 함정이더라? 부호를 뒤에 있는 전체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꼭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세 번째 끝났어요. 네 번째 가죠. 해도 돼요? 뭔 말이냐고요? 몰라요. a-b에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또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전개 또 가리고 봐요. 뒤에다 뭘 곱해? a를 곱해. 이렇게 됐지 뭐 선생. 맞아요. 뒤에다 b를 곱하는데 부호 어떻게 하고? 바꾸고. 뒤에다 부호를 바꾸고. 한 칸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드디어 중요한 거 나왔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식이 a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할까? 원래 그전에는 항수가 3개였는데 항수가 몇 개로? 2개로 줄었잖아요. 한 번 더. 항수가 몇 개였는데 3개였는데 항수가 몇 개로? 2개로 줄었잖아요. 복잡한 식이 간단하게 됐네 선생. 맞아요. 그러니까 항수를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 간단하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얘가 항수가 왜 줄었지? 부호 바꾸고 한 칸 밀려가지고 가운데가 뭉쳐냥 없어진 거죠. 한 번 더. 부호 바꾸고 한 칸 밀렸으니까 위아래가 사라진 거잖아요. 위에 했던 3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부호 바꾸고 한 칸 밀렸으니까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뭔가 항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즉 얘와 얘 짝수항의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한 칸 밀렸을 때 위에가 사라져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똑같은 놈 두 개 곱할 수 있는데 짝수항의 부호만 아니 선생님 짝수항이라니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잖아. 이 가로 안에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똑같다요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알아먹겠어요? 3번하고 2번을 보세요. 부호가 같을 때는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지면 이게 한 칸 밀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 짝수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수가 줄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면 항수가 줄어들어요. 단지 우리 지금 개수가 몽차장 1이나 몇 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는 거죠. 선생님 개수라니. 여기 옆에 1이 있는데 그 1이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래요.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봐요.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이기 때문에 한 칸 밀렸을 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전개해봐요. 2a의 제곱에 플러스 ab에다가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2배의 ab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거 더해서 정리해보면 2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항수가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개수가 몽차장 1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전부 다 1이면 됐어요? 이해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잠깐 보세요. 자, 지웁니다. 우리 지금 식을 처리하는 원칙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4번까지 했었나요? 맞습니까? 5번 보면 거기 번호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번엔 AB 가지고 다 됐으니까 문자 3개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럼 이놈도 봐요. 이렇게 봐요. X만 이번엔 문자라고 보고 A, B는 뭐라고 볼까? 상수라고 봅시다. 됐어요? 다시 X만 문자고 A, B는 상수, 숫자 취급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보면 읽어봐요. X를 곱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1차에서 몇 차가 된 거지? 2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리고 보면 뒤에 차수를 높이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가리고 보면 A를 곱하세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차수 높이세요. A를 곱하세요. 한 칸 밀려서 더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AX 뒤에다 뭐 한 거지? 차수, 아이고 미안합니다. X제곱에 플러스 BX 뒤에 차수를 높였어요. 이거 지우고 봐요. 좋아요. 차수를 하나 높였어요. 그리고 한 칸 밀려서 A를 곱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개 더해봤더니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 전체에 X에 플러스 A,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왜 A 플러스 B가 들어간 거지? 한 칸 밀렸으니까 뒤에 있는 B와 앞에 있는 A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한 칸 밀렸으니까 뒤에 있는 B와 앞에 있는 A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과 곱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된 거죠.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더 하죠. (6번입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에 조금만 더 해봐요. x 플러스 c 할까요? 이놈을 해봐요.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얘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다고. 방금 전에 했잖아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한 칸 밀렸으니까 얘와 얘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뭐 A, B에다가 얘를 곱해요.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리고 보면 이해될까 모르겠는데 얘를 가리고 보면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뒤에 차수를 2차 높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리고 보면 AB 곱하고 차수를 하나 높이세요. 그렇게 된 거죠. 뒤에다가 AB를 곱하세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 한 줄, 얘 한 줄, 얘 한 줄인 거니까 모두 몇 줄 만들어지지? 우리 세로 배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세 줄이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아니 또 이거 하는 거죠 뭐.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식을 깔끔하게 편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읽어봐요. 가리고 봐요. 뒤에 차수를 높이세요. 가리고 봐요. C를 곱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한 칸 밀려서 더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우고 아래다 써요. 선생님 왜 지워? 아이 그냥 읽어보라고. 차수를 높이세요. 불러봐요. X 세제곱에 A 플러스 B의 X의 제곱. 차수를 높이라고. 플러스 AB의 X. 그리고 여기다 뭐 곱했지? C 곱했지 않았네, 그렇죠? 한 칸 밀려 CX 제곱에 플러스 C 곱해 A 플러스 B의 전체의 C의 X에다가 플러스 AB C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세로 배열한 다음에 더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원칙이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외우는 것도 필요한데 원칙을 계속 좀 적용해 봅시다. 정리해 보죠. X 세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에 플러스 AB, BC, CA. 빨라? AB, BC, CA. 그러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 X에 칸이 없네요. 아래로 내려와요. 플러스 AB, C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가능한 여러 개로 하지 말고 앞에 자리 바꿔서 편리하게 계산합시다 하는 거고요. 역시 한 칸 밀리고 세로 배열해요.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함정은 없는 거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전개에서 이제 원칙을 써가지고 뭐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다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구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다 하지 말고 요것만 좀 따져보자는 거죠. 잘 보여요? 필요한 항만 한번 살펴봅시다. 또는 차수만 한번 따져봅시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얘가 전체를 한번 살펴봐요. 그럼 X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A, B, C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X가 3개 있으니까 몇 차인 거지? 3차지 뭐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여기 X, 여기 X, 여기 X. 천천히 할 테니까 봐요.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하고 얘 3개 곱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3차가 만들어지겠죠? 됐어요? 3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렇죠? 한 칸 밀렸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이야? 한 칸 밀렸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이야? 봐요. 아까 2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2줄 있었죠? 얘가 최고차항인 거죠?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얘가 상수항이었죠?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은 대부분 몇 가지가 될까? 2가지가 더해져서 뭔가 만들어지겠지. 왜? 2줄만 할 거니까. 선생님 3줄은? 3줄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만 더 깊어진다면
상수항 만드는 방법과 최고차항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예요. 왜요? 한 칸 밀렸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곱해야 상수항이 된다고 보이는 거죠. 칸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3차하고 상수항 찾았으니까 몇 개만 더 찾으면 되지? 2개만 더 찾으면 되죠? 몇 차짜리하고? 3차 있으니까 2차짜리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2차는 다른 색깔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몇 차가 되지? 2차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C일 때 말고 B일 때도? 맞아요. B일 때도 얘하고 얘, A일 때도 얘하고 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앞에는 A도 곱해져 있고 B도 곱해져 있고 C도 몽차장 곱해져 있을 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1차는 쉽네 선생. 맞아요. 1차는 어떻게 되지? X 한 개 곱해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얘하고 얘는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 한 개 있으니까 얘하고 얘 곱하면 싹 다 1차가 되겠네? 그럼 걔만 그럴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칸이 없어 아래다 써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이렇게 해서 플러스 ABC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필요한 항만 따로 띄어서 기준 잡고 분류해서 다 따져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항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개념인데 기준 잡아서 분류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내가 필요한 항만.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특히 기억하셔야 될 거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보시죠. 자, 7번입니다. 아, 7번은요, 조금 더 복잡해서 ax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cx 플러스 d입니다. 이게 뭐 거의 마지막인 거죠. 6번은 사실은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해 봤어요. 6번 꼭 이해해 보세요. 7번. 가리고 또 보죠. A배하고 차수 높이세요. 됐어요? 다시. A배하고 차수 높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뒤에는 B배 하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C X제곱에 플러스 A, D, X에다가 플러스 BC의 X에 플러스 B, D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 배열한 다음에 처리해보면 AC의 X제곱에 플러스 AD의 X에 묶어? AD 플러스 BC의 X에 플러스 B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된 식이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 가지고 우리가 기본 공식에 좀 적용하는 걸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한번 봐요? 그래,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원칙 한 번 더 보죠. 첫 번째, 복잡한 식 무슨 배열한다고? 세로 배열. 3년 동안, 제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식을 아주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부탁인데 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중학교 때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저 이렇게 뭐 지우고 뭐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세로 배열하세요. 복잡한 식은. 두 번째, 한 칸 밀렸어요. 그러면 없는 놈도 꼭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차수가 일치되기 위해선 없는 놈도 0 만들어서 써줘야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함정이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를 보면 부호를 전체 바꾼다고 이해해야 되지 빼기라고 이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항수가 줄어들어요. 그러기 위해선 개수가 몽차장 몇이어야 되고 1이어야 몽차장 다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도 한번 유도해보고 몇 가지 원칙도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곧장 확장 공식 가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워요. 외우기 싫지요, 곱셈공식. 그럼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곱셈공식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외우다가 자꾸 까먹고,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이렇고 막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이 곱셈공식 때문에 애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딱 먹고, 괜찮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여유를 좀 갖고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해놓으니까요, 이 영상 올라가니까 막 억지로 외우려고 막 애써 막 쓰고 막, 물론 그래도 되는데 막 너무 많이 쓰고 막 깜지 500번 쓰고, 500번 뻥? 아무튼 많이 써서 까먹지 말고, 그냥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여러 번 틀어놓고 그냥 하는 말 계속 듣고 하는 말 계속 듣고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들어온다니까요. 진짜예요. 두 번째 보죠. 기본 공식 했으니까 이제 확장 공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장 공식 할 때도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무슨 배열? 세로 배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한 칸 밀려요.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되고 있는 중인 거죠. 마이너스 함정, 부호를 몽차장 바꿉시다. 마지막, 개수가 1이고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퉁퉁퉁 밀려서 없어진단 말이죠. 한번 또 연습해 볼 거예요. 확장하는 건요, 두 가지예요. 우리 앞에서 몇 차 있었지? 2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를 확장해요. 그리고 항수가 2개짜리만 했었잖아요. 이제 그 안에 3개, 3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수를 확장해요. 그래서 2차에서 3차로 항수 2개에서 항수 3개로 막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까 조금 번호가 잘못돼서요, 거기다가 좀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가로 1번 문제 봤더니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 앞에서 뭐 했었지? 제곱했었잖아요. 이제 몇 제곱 하자는 거지? 세제곱 하자는 거죠. 원칙이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면 몇 줄이 된다고? 2줄이 되잖아요. 또 해? 또 해. 지우고 봐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몇 배 하고, A배 하고, B배 해서 2개 더 합시다. A배 먼저 해봐요. 불러봐요, 빨리. A배 해봐요. A 세제곱에 플러스 2배의 A제곱 B에 플러스, A배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AB의 제곱이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엔 뒤에 B 있었잖아요. B배 해봐요. 한 칸 밀려요. A제곱에 B에 플러스 2배의 AB의 제곱. B배 했다고요. B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이는 뭐 하지?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해보면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 A제곱 B에 플러스 3 A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왜 3이죠? 선생, 얘하고 얘하고 더했으니까 3이지 뭐. 그럼 얘는 왜 3이지? 또 뭐하냐, 얘하고 얘 더했으니까 3이지. 근데 왜 얘하고 얘하고 더해야 되죠? 무슨 말이야, 선생? 왜 얘하고 얘하고 더해야 되냐고. 더하라니까. 한 칸 어떻게 된 거지? 밀렸잖아요. 그쵸? 한 칸 어떻게 했다고? 밀렸잖아요. 숫자만 따로 떼어봐요. 얘 숫자 몇이지? 1. 개수만 따로 떼어봐요. 2. 개수만 따로 떼어봐요. 1. 한 칸 밀렸죠? 1, 2,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1, 3, 3, 1 이렇게 됐는데 왜 1, 3, 3, 1인 거죠? 한 칸 밀렸잖아요. 이해됐어요? 한 칸 밀렸으니까 그대로 얘가 1로 오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해지는 거고, 얘가 1로 가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해지는 거고, 얘하고 얘는 결정 방법이 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생님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해하려고. 지워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걸 봐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됐어요? 이해하려고. 선생님 저걸 어떻게 해? 할 수 있다니까요. 얘가 한 칸, 빨리 한 칸 밀리겠죠? 이해되세요? 한 칸 밀리겠죠? 그러니까 개수만 따로 떼어보면 1, 3,
3, 1인데 한 칸 밀려봐요, 빨리. 1, 3, 3,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 4, 6, 4,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니, 선생님 이거 공식이 없잖아. 아, 맞아요. 얘 공식이 없는데 원칙을 좀 익혀서 다 따져보자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뒤에 게 웬만큼 다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요? 4차짜리잖아요. 봐요. A 4제곱에 플러스 뒤에는 한 칸 밀리니까 1하고 3하고 더해지겠죠? 한 칸 밀리니까 3하고 더해지겠죠? 차수는 A는 계속 줄어요. B는 계속 늘 거예요. 얘하고 더해지니까 마지막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그만하라고? 아니라니까요. 돼요. 아, 된다니까요. 재밌어요. 그건 네 생각? 뭐죠? A의 5제곱. 뒤에 뭐 올 것 같아요? 얘하고 더한 놈. 왜요? 한 칸 밀렸으니까. 뒤에 뭐 올 것 같아요? 얘하고 더한 놈. 그 뒤에 뭐가 올 것 같아요? 얘하고 더한 놈. 뒤에 뭐 올 것 같아요? 얘하고 더한 놈. 마지막에 플러스 B의 5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쯤 하면 되겠죠? 이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돼요? 안 돼요? 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500제곱짜리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칸 밀리는 게 개수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됐어요? 한번 보세요. 지웁니다. 위에 것도 지우죠, 뭐. 그리고 머릿속에 돌려봐요, 빨리. A의 세제곱에 원래 완전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한 칸 밀렸으니까. 됐어요? 3A제곱 B 1하고 2하고 1하고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아, 외울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보세요. 한 칸 밀렸구나. 1, 2, 1, 1, 2, 1, 2, 1, 2, 1, 1, 2, 3 이렇게 된 거죠. 뭐 하냐 선생님? 이해됐어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한 건 맞죠? 네. 그래서 A-B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도 해? 한 번 더 해. 친절한 허준 선생. 불러봐요.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역시 두 줄 되는데 마이너스 무슨 역할 한다고? 함정 역할 해요. 아, 재밌지 않아요? 그죠? 쑥쑥 되니까. 아래다 써요? A배 하세요. 부호 바꾸고 B배 하세요. 한 칸 밀어내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처리해보면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에 플러스 B에 왜 이래 A, B가 되고요. 한 칸 밀리는데 부호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A제곱의 B에 플러스 2배의 A, B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전체 뭐 세제곱.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니까. 한 칸 밀려요. 그래서 보면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 B에 플러스 3A 뭐가 빠졌어? 제곱 빠먹었어. 이거 쏘리.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 B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한 칸 밀리는데 부호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얘가 몇 제항이죠? 짝수항이죠? 얘가 몇 제항이죠? 짝수항이죠? 뭐 얘기하고 싶어서? 짝수항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빨리. 짝수항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이 소거가 안 돼요. 됐어요? 항수가 줄어들질 않아요. 근데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면 항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살짝 언급하려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니네요. 얘하고 얘가 묶어서 1번이네요. 그래서 얘가 1번. 이번엔 제대로 해요. 2번. 2번은요, 이제 항수를 늘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 더 붙었어요. 완전 쉬워요. 얘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A 제곱에 플러스 2배의, 얘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2배의 AB의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C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2배의 BC에다가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CA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완전 제곱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된다고.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생각해 보세요. 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수를 줄여요. 됐어요? 곱셈 공식은 다 항수를 줄여서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 그건 거죠.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얘로 묶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항수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였다면 항수를 1개, 2개, 3개, 4개로 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됐든 식을 깔끔하게 전개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시죠. 세 번째 지워요. C에다가 마이너스 했어요. B에다가 마이너스 했어요. 세 번째 보면 A-B 플러스 C 전체 완전 제곱. 마이너스 무슨 역할 한다고? 함정 역할 한다고. 됐어요? 한 번 더. 마이너스 무슨 역할 한다고? 함정 역할 한다고. 그러니까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A의 제곱에 플러스 제곱하면 똑같은 놈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B가 들어간 놈 있잖아요. B가 들어간 놈에 마이너스 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도 B가 있잖아. 얘는 똑같은 애를 2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 거죠? 플러스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도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2배의 AB에다가 얘하고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 2배의 BC에다가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플러스 2배의 A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야 돼요. B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야. 깜짝이야.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면 B 있는 놈에 마이너스. 왜 B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 왜 1번을 안 지워? 비교하려고요. 요거 좀 지워도 돼요? 다 지우죠. 그리고 번호가 4번입니까? 맞아요. 4번은요 다 아는 건데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아까 이거 했잖아. 맞아요. 맞다고 했다고. 근데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있겠죠. A의 제곱이고요. 원래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A, B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다시 뒤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지? A, B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사라진 거죠. 왜요? 짝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A-B에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한다고 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얘와 얘가 짝수항인데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개수 몽차장 몇이고? 1이고. 그러면 저렇게 깔끔하게 줄어든 모양이 돼요. 4번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5번. 차수가 2차잖아요. 차수를 높여요. 몇 차로? 3차로. 그래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진짜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뒤에다 이렇게 해요. A-B. 항상 마이너스를 앞에 서브로 타세요. 함정이니까. 그리고 그게 편해요. 뒤에 몇 차예요? 3차. 몇 차예요? 1차.
뒤에 개수는 몽차장 몇이라고? 1이에요. 개수가 2가 되면 한 칸 밀려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중간에 항들이 많은데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짝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되겠네. 그래서 1차, 3차. 그럼 몇 차가 있어야 되지? 2차. 그리고 뒤에 플러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2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가 짝수항, 얘가 짝수항.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러면 한 칸 밀렸을 때 싹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진짜? 한 번만 더 해? 그만하고 싶어? 한 번만 더 해. 좋아요. 지우고 봐요. 뒤에다 몇 배 한다고? A배 해요. 불러보세요. A 세제곱에 플러스, 빨리 불러봐요. A제곱 B에 플러스 AB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부호 바꾸고 B를 곱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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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곱해요. 마이너스 A제곱 B에 B를 곱해요. 부호 바꾸고 AB 제곱에 부호 바꾸고 B를 곱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네 선생. 맞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짝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개수는 몽차장 1이어야 되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지우고요. 한 번 더 해봐요. 6번입니까? 맞아요. 번호 맞추기 힘들어. 6번 맞아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됐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무슨 항의 부호만 다르면 되지? 짝수항의 부호만 다르면 돼요. 선생님 얘 마이너스잖아. 얘 플러스인데 짝수항의 부호만 다르면 된다니까요? 선생님 진짜? 그럼요. A제곱에 플러스니까 뭐 하면 되지?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확인해? 확인해. 또 지우고 확인해. 빨리 봐요. A배 해요. 불러봐요. 불러봐요. A 세제곱 안 들린다고? 불러봐요. A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뒤에다 뭐 한 거지? AB 했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B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대로 오니까. 그러면 B배 해요. 부호 그대로 하면서. A제곱 B에 마이너스 A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해서 세로 배열해서 또 봤더니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네. 됐어요? 그러니까 짝수항의 부호가 앞에 게 마이너스면 아래가 다 마이너스. 비교해보세요. 잠깐 앞으로 돌리셔서 5번하고 6번 비교해보세요. 얘가 마이너스면은 아랫줄이 몽차장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한 칸 밀려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라 선생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돌려서. 그러니까 앞에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자, 6번까지 했습니다. 7번 보죠. 7번은요. 요거 살짝 바꾼 건데 앞에 이거 기억나세요? A제곱 플러스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불러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배의 뭐 되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얘를 일로 이항한 거예요. 됐어요? 어차피 똑같은 식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면 7번은 뭐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놈이 얘만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지워요. 그러니까 진짜 자세히 한다. 안 그래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이란 놈이 그 전에 얘였다면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예요. 또 봐요. 얘가 왜 마이너스죠? 선생님 뺐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왼쪽에서 뭐 한 거지? 이항돼서 온 거잖아요. 이항되면 부호 바꿨다는 건 알아먹겠죠? 됐어요? 이항돼서 부호 바뀐 건 알아먹겠죠?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7번도 돼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대망의 8번. 어이구. 좀 깨끗이 지워요. 이쯤 되면 하기 싫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집중. 힘들면 잠깐 멈추고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난 할라니까. 누구한테 말하냐고? 몰라요. 8번 보시죠.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곱셈 공식 내라 그러면 거의 단골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입니다. 꼭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자세히 할 테니까 봐요. 사이에 뭔가 다른 놈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지?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C의 제곱. 그런 놈들이 원래 다 여기 너덜너덜 붙어 있었는데 싹싹싹싹 사라진 거죠. 그렇죠? 한 칸 밀려가지고. 이해됐어요? 한 칸 밀려가지고 싹싹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써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그대로 써요. 앞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썼었잖아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썼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항의 부호를 바꿔? 짝수항의 부호만 싹싹싹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선생 2 아닙니까? 큰일 나요. 개수 뭉쳐면 몇이라고? 1이라고. 알겠죠? 개수 1일 때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C에 플러스 C의 제곱에 왜 B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BC에다가 마이너스 CA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항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또 묶어요. 항수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의 제곱에 보고 있어요.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몽차장 묶여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결정적인 게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를 전개해 보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해야지. 얘하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쟤하고 얘가 곱해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있다고. 이 B하고요. 얘하고 곱해봐요. 또 뭐가 있죠?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C하고 A도 곱해지겠죠? 그럼 역시 A, B, C가 있는데 좌변에는 A, B, C 3개 곱해진 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변에는 A, B, C 3개 곱해진 놈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 놈이 다 뭘 달고 있죠? 마이너스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3배의 뭐하지? A, B, C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3개의 A, B, C와 플러스 3 A, B, C가 상쇄돼서 전음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플러스 3배의 A, B, C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짝수항의 부호가 다르긴 하지만 묶었긴 했지만 실제 전개한식과 저식이 차이가 나니까 앞에 얘가 마이너스면 그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가 필연적으로 뒤에 붙어야지만 좌변곱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불러봐요. 빨리. 합이야? 맞아요.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 근데 앞에 거 모아. 이해되세요? 뒤에 마이너스 달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개수가 몽차장 다 몇이야? 1이야. 그런데 끝입니까? 아니죠. 플러스 3 AB, C가 있어. 왜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플러스 3 AB, C가 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 정도면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또 다른 식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살짝 이해해 볼게요. 이제 얘는 됐어요. 그리고
얘도 됐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복잡한 식이 뭐가 있지? 얘가 여전히 뭐하지? 아직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럼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2차인데요. 물론 완전 제곱하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놈은 차수를 낮추자는 얘기인 거죠. 맥락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제곱 b제곱인데 마이너스 ab야. 어디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어디서 봤다고?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인 거니까 얘만 몇 배 되면? 2배 되면 묶어가지고 무슨 제곱식 만들 수 있지?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서 그걸 곱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짓을 해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좋아요. bc 플러스 ca에다가 이 식 전체에다가 갑자기 2를 때려 곱해요. 2를 왜 때려 곱하냐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줬는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아직 같은 식이 아닌 거니까 이 전체에다가 다시 몇 분의 몇을 곱하지? 2분의 1을 곱하면 선생님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해야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해야죠. 얘하고 없어져서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어떤 식? 같은 식. 한 번 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은 완벽하게 어떤 식? 같은 식.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얘만 띄어서 봅시다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a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의 플러스 b의 제곱. 선생님 a제곱 2개잖아. 맞아요. b제곱은 2개니까 뒤에다 이렇게 쓰고요. 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2배의 bc. 여기. 얘 설마 으악 다 곱해질 거예요. 힘들어. 그런 다음에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ca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화면 안 넘어갔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식 전체가 또 해. 우와, 진짜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자세히 해야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식하고 이 식도 여전히 어떤 식이 되는 거죠? 같은 식이 되잖아요. 왜요? 얘하고 같은 식인 거니까. 식을 변형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묶어봤더니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네.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완벽하게 같아요. 방이 밖에 2분의 1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인데 거기다가 몇 분의 몇 곱한 놈? 2분의 1 곱한 놈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요즘 못 가고 있어요. 게을러서 그러냐고? 맞아요. 자꾸 까먹어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이 전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뭐였다고? 몇 분의 몇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이 2분의 1을 나는 앞으로 끄집어내도 돼요. 어차피 곱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뒤에 대괄호 치고 a-b 전체 제곱에 플러스 b-c 전체 제곱에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에다가 끝에다가 플러스 3배의 뭐가 됩니다? a, b, c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항이 몇 개죠? 4개잖아요. 항이 몇 개죠? 이렇게 해서 줄인 거죠. 됐어요? 차수도 완전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깔끔해졌고 항수도 줄었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는 과정 연습하기 딱 좋아서 잘 나와요. 이해됐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잠깐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 다음에 9번인가요?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듭니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오, 고등학교, 오,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자, 9번 문제 보죠. 언제적 얘기냐고?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 참. 임진왜란 알아요? 임진왜란 때 그랬어요. 참. 까먹었잖아요. 자, 9번 보면 A의 4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이 있대요. 됐어요? 이제 이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얘를 보면 사이에 역시 뭔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 뭐가 있었지? A의 4제곱이니까 A의 3제곱, B하고 뭐 그런, 여기 들어오면 A, B의 3제곱 그런 놈이 있는데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써요. 근데 2차짜리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선생님 왜 2차? 아, 기다려봐요. 그럼 얘가 2차니까 A에 대한 4차가 되기 위해선 뒤에 2차가 와야 되는데 얘가 짝수항이죠? 그럼 짝수항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 칸 밀렸을 때 가운데 놈이 쌍쌍 사라져서 이렇게 돼요. 궁금한 친구는 다시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러나 뭔가 사이에 빠져 있어. 그러면 짝수항의 부호가 다르도록 개수 전체 1, 2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분해한다고 하지? 인수분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차짜리 인수분해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인 거니까 곱셈 공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됐어요?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확장까지 끝냈어요. 뭐 했죠? 차수 늘렸고, 뭐 했죠? 함수 늘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해보죠. 지웁니다. 변형한다는 얘기는 좌변에 있는 놈을 우변으로 이항하든가 우변에 있는 놈을 좌변으로 이항하든가 또는 등식의 성질 써서 우리 앞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2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이항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걸 한번 주제를 잡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제곱부터 했어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는데 맞아요. 근데 확인해 보면 이놈이요.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 B의 플러스 B의 제곱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막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이 만나면요.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예를 들어봐요. A가 바람에 대한 뭐 풍속이래요. 그런 게, 그럼요. 그럼 얘는 뭐 농도래요. 그냥 내 맘대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풍속하고 농도를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 얘는, 풍속은 제곱하면 되는 거지 뭐. 얘는, 농도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풍속하고 농도를 어떻게 같이 해요? 선생님,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대기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나면 이런 식을 아주 싫어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런 놈을 일로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설명을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한다고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뭐하지? AB. 얘를 일로 이항한 거예요. 나 너 싫어 이러면서.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제곱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식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이 좀 생긴 거죠.
됐어요? 너무 쉬워서 넘어갑니다. 항상 두 개가 곱해진 놈을 이항한다고 생각합시다. 항상 두 개 곱해진 놈을 이항한다고 생각합시다. 가로 2번 뭐예요? 가로 2번이 그냥 아래 똑같이 달렸어요. 좋아요. 근데 다시 잘못 썼네. 이거였죠?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이놈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B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있잖아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마이너스죠?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일로 이항되니까 마이너스지만 선생님 맞아요. 그럼 왜 얘는 플러스죠? 선생님 여기 원래 뭐로 존재했어요? 마이너스로 존재했잖아요. 그게 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플러스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항됐다는 표시예요. 이항됐다는 표시예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번엔 A-B의 전체 제곱이네요. 맞아요? A-B의 전체 제곱 맞아요. 그러나서 보시면 가만히 봐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놈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하고 얘하고도 어떤 놈인 거지? 같은 놈이지 뭐. 그럼 얘를 일로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뭐가 된 거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놈이 A 플러스 B 전체 얘를 일로 이항한 거예요. 제곱에 마이너스 4 A, B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완전 제곱도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인데 이번엔 얘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4 A, B가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얘하고 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봤던 거고요. 2번 문제였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옆에다 할까요? 3번이 A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는 좀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요. 지금 하는 거요. 그냥 식변형하는 원칙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해보죠. 그럼 얘는 원래 이것도 있잖아요. A 플러스 B에다가. 그렇잖아요. 빨리. 1차야, 3차야, 가운데가 사라져.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 A제곱에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 놈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놈을 무슨 분해했다고 하지? 두 개짜리로 만들었으니까 인수분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입장에서 보면 A의 세제곱에 플러스 불러봐요. 3배의 A제곱 B. 왜 3이죠? 한 칸 밀려서 더했으니까. 플러스 3A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앞에 있는 요놈 있잖아요. 항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수가 4개네. 항수를 줄여 선생. 맞아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 3AB. 묶어요. 뒤에 뭐 되지? A 플러스 B 돼요. 플러스 B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나 완벽하게 같은 식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놈들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두 개가 같이 곱해진 걸로 넘겨요. 그러면 식이 빵빵빵.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란 놈이 얘만 넘어가면 되니까 좌우 바꿨어. 얘가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A, B의 뒤에 뭐 되죠?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내가 또 뭐 할 것 같아요? 얘가 왜 마이너스지?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얘가 왜 마이너스죠? 여기서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지 선생. 됐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와야 돼요. 한 번 더. 플러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한 식, 두 번째는 이항한 식. 얘는 인수분해했다고 하지 않아요?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곱하기로 연결된 것만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곱셈 공식, 얘는 인수분해 공식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걸 쓰는지는 문제에 따라 다른데
합과 곱이 제시됐으면 아래 게 편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제곱이 뭔가 있으면 위에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 정도만 뭐 확인해 보시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4번은요. 그냥 보여야 돼요. 아,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해보죠. 인수분해 공식 먼저 해볼까요? 플러스야? 2차야? 마이너스면 뭐지? 플러스 돼야 돼? 맞아요? 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항돼서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운데가 반드시 뭐라고? 플러스. 왜요? 이항돼서 넘어왔으니까. 선생, 나 얘 잘 안 돼. 전개해서 빨리 지금 해보세요. 전개해서 넘겨서 얘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귀찮아서 그러냐고? 맞아요.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그만할게요. 꼭 해보세요. 잠깐 해보세요. 자, 우리 5번 보죠. 5번은요, 역시 이항한 건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도요, 조금 더 확장된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돼요. 내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얘가 마이너스죠? 이항돼서 왔으니까. 여기 있던 놈이 1로 이렇게 이항돼서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5번이었어요? 됐죠? 6번 가시죠. 6번이 뭐예요? 세제곱짜리네요. 이런 걸 뭐 했다고 한다고? 인수분해했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인데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불러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뭐라고? 뒤에 플러스 3 ab c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만 없잖아요? 얘만 없으면 무슨 분해가 되지? 앞에 있는 얘하고 얘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싫어해서 또 얘를 절로 던지는 거죠. 던져서 마이너스 3 AB C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 뭐 할 것 같아요? 얘가 왜 마이너스죠? 이항 됐으니까 마이너스. 그만하라고? 됐습니까?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했던 얘 있잖아요. 7번은 얘인데요. 한 번 더 써봤어요. 잘 나와서. 얘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지? 한 번 더 써봐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대요. 이놈은 2 곱하고 2분의 1 때려 곱하면 앞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불러봐요. a-b 전체 제곱에 플러스 뒤에 뭐 되죠? b-c 전체 제곱에 플러스 뒤에 뭐 되죠? c-a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진 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좌우에 곱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얘기인 거니까 한번 봐두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아래 보면 뭐가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볼게요. 지웁니다. 왠지 외울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으면요, 그냥 돼요. 그래서 녹화해 놓는 거니까요. 심심하면 틀어놓고 듣고, 심심하면 틀어놓고 듣고. 뭐 앞에 섹션별로 뭐 변형 다시 한번 듣자. 이렇게 해서 딱 끊어서 들어도 되잖아요. 꼭 여러 번 들으세요. 잔소리쟁이. 7번 아래에
두 가지가 더 적혀 있는데요. 7번도 좀 중요하니까 별표 쳐 놓으세요. 먼저 한 번 더 써봅시다. a의 세제곱에 플러스, 선생님 그게 아닌데 7번 말고 그 위에 있는 놈이에요. 요거 한번 보세요.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얘가 자주 나와요. 나오면 얘만 나와요. 이제 됐죠? 내가 도대체 몇 번 쓰는지 모르겠는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 플러스 3 abc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래 7번 아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서 목적은 이런 거죠.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들자? 간단하게 만들자. 그게 목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확인해 봤더니 얘하고 얘가 지금 두 개가 뭐 된 거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얘가 통째로 몇이라고? 0인 거잖아요? 그럼 0이 되는 그 순간에 뒤에 뭘 곱해도 전체가 싹 다 0이 되겠죠? 그리고요, 얘를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문자 3개 더하면 상수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자 3개짜리를 상수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애들 보면 반가워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 이러면 안 돼요. 반가워해야 돼요. 아, 복잡한 식을 줄여줄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낼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뒤에 있는 식이 싹 다 없어지면서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얘만 남겠죠? 3배의 ab, c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읽는다니 선생, 봐요. 3차짜리, 3차짜리, 3차짜리 항 3개를 한 덩어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잡한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선생님 왜 얘만 0이야? 맞아요. 뒤에는 얘도 0일 수 있잖아. 맞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해? 뒤에 있는 이놈 전체가 0이라면, 근데 얘하고 똑같은 식이 있었잖아요. 무슨 식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이쯤 오면 이제 받아들여질 텐데.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얘가 0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려면 A하고 B하고 같고, 얘가 0이려면 B하고 C하고 같고, 얘가 0이려면 C하고 A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A하고 B하고 C가 몽차장 같다이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A, B, C가 몽차장 같대? 얘 0, 얘 0, 얘 0, 그럼 얘 0, 앞에 거하고 상관없이 얘만 남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된 거죠. A 세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뭐 된다고요? 3배의 AB, C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식 변형할 때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번 수강해 보세요. 보시죠, 한번.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변형 끝. 이항하는 거 끝. 네 번째. 특수공식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문제 할 때 여기서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죠. 특수공식도요, 역시 앞에 내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지? A하고 B 두 개 곱한 놈이 좀 처리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A하고 B 두 개 곱해진 놈을 처리하기 좀 어려워서 그 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역수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서로 역수 관계 두 개 곱해봐요. 그럼 몇 대죠?
1대니까 상수가 되잖아요. 문자에서 상수로 바꿀 수 있는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 돼요. 그래서 역수에 대한 놈은요,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 1번부터 살펴봐요. x의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요. 얘 제곱해봐요. x제곱. 얘도 제곱해봐요. 선생,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해야지. 맞아요. 근데 뒤에 거 먼저 합시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하고 얘 곱해서 2배 해봐요. 사라지면서 플러스 몇이 되지? 2가 되니까 아주 깔끔한 식이 돼서 처리하기 쉬운 거죠. 빨리 해도 돼요, 이제? 얘가 마이너스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같이 묶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돼 있대요. 가로 2번 가시죠. 오, 깜짝이야. 또 빨간색이야. 2번. 나 빨간색이 싫거든요. 자, 2번 보면 이번엔 얘를 1로 이항했대요.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에 얘 먼저 써? 좋아요. 얘 1로 이항해서 x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뒤에 봤더니 x 플러스 x분의 전체 완전 제곱에서 플러스에서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그것만 돼요. 뒤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넘어가면 되니까 한 번 더 써보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이번엔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되죠. 한 덩어리를 쓰지 않았어요? 맞네요. 됐습니까? 해서 처리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항이네 선생. 맞다니까요. 바로 3번. 너무 빨라요. 괜찮죠? 3번은 이번엔 조금 더 확장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x 세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놈도 중간에 뭔가 항이 사라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항됐다고 생각해서 거기 문제에서 이항된 거로 썼죠?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완전 세제곱에서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하고요. 3배에 x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근데 얘가 사라지면서 그냥 숫자 몇만 남아요. 마이너스 3만 남아서 거기 있는 그 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오면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인데요. x의 5제곱에 플러스 y의 5제곱. 이런 놈도 있대요. 그럼 사이에 뭔가 싹 다 사라져 있을 수 있는데 이놈은요.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2차짜리인 거니까 선생님 무슨 짓 하십니까? 기다려봐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y의 세제곱을 곱해요. 왜요? 얘하고 얘 해봐요. 몇 차 되죠? 5차. 얘하고 얘 곱해봐요. 5차.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만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운데 얘만 여기 없으면 될 테니까 여기 x세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세제곱, 다시 x세제곱 y제곱, x제곱 y세제곱. 그러면 x제곱에 y제곱이 공통으로 있고요. 뒤에 보면 x 플러스 y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5번. 내가 6차 써놨어요? 맞아요? 6차네요. 그러면 얘는 x의 6제곱에 플러스 y의 6제곱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세제곱에 플러스 y의 세제곱에 3차야? x세제곱에 플러스 y의 세제곱에 선생님 무슨 짓 하십니까? 보여주려고. 얘 빠지면 되니까 확인해보면 x제곱에 y제곱에 뒤에 x 플러스 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에 곱해진 놈만 그냥 어거지로 빼준 거예요. 그러면 저놈하고 똑같아집니다. 여기 곱해진 놈을 어거지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바보가 얘를 이렇게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 세제곱에 플러스 y의 세제곱에 전체의 제곱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쓴 이유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5차짜리나 6차짜리나 절반씩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하면 되는데 얘는 절반 쪼갰을 때 완전 제곱인 거고요. 얘는 2차, 3차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 하는 거죠. 됐습니까? 중간에 곱해진 놈을 빼줍시다. 같이 들어간 혼합된 놈을 빼줍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5번이었어요.
보시죠. 육 번 제일 중요한 거에서요. 6번은 한 번 더 해봅시다. 중요해요. 아, 진짜 중요해요. 6번. 빨간색. 이 식이 있대요. 차수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차수를 낮추려고 봤더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 x가 0이 아니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봐요. 0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숫자만 뭔가 존재하면 x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지? 0이 될 수 없어요. 아, 얘가 없으면 인수분해하면 0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설마 x에 x 플러스 1 그렇잖아요. 근데 숫자가 뭔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0이 될 수 없다는 제한 범위는 된 거예요. 분모에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제한 범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한 범위는 중요합니다. 제한 범위는 중요합니다. 제한 범위에 따라서 식을 변형할 생각을 살짝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니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도 돼요. 됐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아, 차수를 낮춰보려고. 2차니까 1차로 만들려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됐어요? 여기다가 전체의 x분의 1을 곱해요.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 전체의 x분의 1 이렇게 곱한다고요. 그러면 좌변이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은 우변은 여전히 0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기 싫어서 얘를 또 넘겨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하고요. 이 식은 완벽하게 어떤 식이 되는 거지? 같은 식이 돼요. 됐어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사용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뭔가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야 되겠네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요. 갑자기 이런 짓을 해요. 앞에다가 x-를 곱해요. 선생? 그럼요. 여기다가도 다시 지저분해졌잖아요. 네가 그랬다고? 맞아요. 숫자 지웁니다. 좀 깨끗하게. 아,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 보이세요? 칠판도 막 깨끗하게 닦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만하라고? 작아 이거. 버려. 뒤에 x-1 이렇게 곱한단 말이죠. 선생님 왜 하필 x-를 곱합니까? 그러니까 왜 곱할까요? 그래서 처리해 보면 얘가 뭐 되죠? 빨리 불러봐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로 이항해 봐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도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양변에 x-1을 곱해요. 왜 곱하지요? 항수 3개짜리를 줄이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요. 이쯤 오면 몇몇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요건 참고예요. 선생님, 왜 앞에다가 꼭 x-1만 곱합니까? 다른 거 곱하면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맞아요. 돼요. 되긴 되는데 식이 더 간단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빨리 전개해 봐요. 복잡해졌죠? 항수를 보세요. 늘었죠? 그렇잖아요. 아, 선생님 x 차수 올리고 마이너스 한 칸 밀려 봐요. 안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냐 그러면 틀리진 않는데 더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무슨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선생님 그래도 하고 싶은데? 아,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 봐요. 앞에 처음 출발했던 거 이거였나요? 이거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3분의 1 때려 곱했죠? 여기다가 3분의 1 때려 곱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바보가 선생님 나 그런 거 안 할래. 여기다가 이렇게 할래. 맞아요, 맞아요. 식은 맞아요. 알겠죠? 식은 맞다고. 그러나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6분의 1의 x가 1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선생님 x가 6이지. 그래도 되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간 좀 너무하다고? 나는 이랬다고? 아니야. 뭐 말하는지 알아먹겠죠? 목적이요. 그냥 무턱대고 변형하는 게 아니고 항수를 줄이거나 차수를 낮추는 대로 변형의 목적을 잡아야지 이런 이상한 짓 하면서 왜 안 되냐 이러면서 나한테 막 따지고 막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랍니다. 맨 땅에 계속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그리고 끝난 것 같죠? 하나만 더 하려고요. 좀 깨끗이 지워요. 아이고 힘들어라. 다 됐어요. 요거는 참고인데 항수 감소할 때, 항의 개수 감소할 때 개수가 모두 몇이었죠? 그리고 무슨 항의 부호가 달랐어요? 짝수항의 부호가 서로 뭐 하면 된다고? 반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보죠? 이거 봐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불러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이해되세요? 빠르지 않죠? 됐어요? 아이고, 맞죠? 됐어요? 하나 더 해봐요. 마이너스죠? 그대로 마이너스 달죠? 4차니까 3차죠?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한 번만 더 해. 마지막. 차수 높이세요. 부호 바꾸고 한 칸 밀려요. 아, 됐어요? 다시. 차수 높이세요. 빨리 머릿속으로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차수 높이세요. 부호 바꾸고 한 칸 밀려요. 3차 뒤쪽으로 다 사라지네. 써봐야 돼요. x 4제곱에 지우고 또 해요. 차수 높여봐요. 빨리. 불러봐요. 빨리. 어서 x의 제곱에 그렇지. 플러스 x. 부호 바꿔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되네. 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 맞아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x-1 확인해보면 x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놈이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잘 나와서 그래요. 그럼 앞에 뭐가 있지? 불러봐요. 이렇게 있죠? 그럼 얘 몇 차야? 1차. 얘는 몇 차야? n차. 그럼 뒤에 x의 n-1차 플러스 x의 불러봐요. n-2차 불러봐요. 빨리. x의 n-3차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에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막 쓸 때 조심할 게 있는데요. 얘가 4차짜리인 거잖아요. 그럼 뒤에 항수가 몇 개지? 4차지 뭐.
4개지 뭐. 그렇죠? 왜 4개죠? 아니, 4개니까 4개지. 그게 아니고 1차잖아요. 4차잖아요. 그럼 뒤에 몇 차가 와야 되지? 3차가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가 붙어야 돼요? 상수항 하나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3차, 상수항. 항수가 모두 4개예요. 아, 선생님, 얘는 고정이잖아요. 얘는 고정인 거니까 생각할 게 아니고. 4차면 몇 개? 4개. 3차면 몇 개? 3개. 2차면 몇 개? 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차면 뒤에 있는 얘가 빨리 불러봐요. 몇 개? n개의 항수를 갖는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지우려고 그래요. 마이너스 했으니까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플러스 하겠죠? 플러스가 좀 달라서 그래요. 지웁니다. 해보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 뒤에 뭐 하면 되지? 뒤에 1차? 1차?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얘하고 플러스 x, 얘하고 마이너스 x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얘 해봐요. x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몇 차? 3차, 1차, 2차.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 또 얘는 돼요. 왜 되지? 궁금하면 전개해 보세요. 알겠죠? 전개하면 얘는 또 돼요. 그럼 얘를 봐요. 얘는 몇 차? 몇 차? 1차. 뒤에 몇 차? 3차. 짝수항의 부호가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뒤에 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얘도 또 달라요. 왜 다르죠? 얘를 봐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얘가 3차잖아요. 뒤에 항이 몇 개예요? 3개죠. 4차잖아요. 뒤에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요. 얘를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지막에 뭐로 끝나지? 플러스로 끝나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다 써도 돼요? 아래다 쓰고 싶은데 x에 n제곱 플러스 1이란 놈이 이렇게 되거든요.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x에 n-2에다가 플러스 이 정도 하나만 더 해? 아유 잘못 썼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끝에 1이 되는데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기 위해선 항의 개수가 무슨 수여야 되지? 홀수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항의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홀수여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끝나서 만들어지지 짝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야. 좌우변이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끝에 플러스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놈 전체의 항수가 마지막에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항수가 홀수란 얘기는 앞에 있는 이 n이 홀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n이 홀수든 짝수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 때문에 좀 차이가 나니까 까다로운 문제 풀 때 좀 주의하셔서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나 길었던 곱셈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여러 번 보시고요. 꼭 자기 걸로 다 소화해 내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한 방에 잘 안 되면 꼭 여러 번 복습하셔서 꼭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